선거연대는 합당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훨씬 더 어렵냐? 예를 들어볼게요. 네. 호남 지역은 사실상 민주당 또는 조국당 후보만이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민주진영의 후보로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별 이슈가 안 됩니다. 근데 여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냈어요. 네.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금 당의 지지율 정도 한 5% 내에 지지를 가져간다고 쳐봐요. 근데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박빙으로 대결하는 것이야. 그러면 그 5%가 당락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렇다고 조국당의 중앙당에서 그 지역의 후보들로 관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당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네. 지방선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또 어떤 지역은 민주당이 확실히 우세한 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지역의 조국당 후보 누군가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후보야. 네. 그러면 원래는 민주당이 확실히 우세한 지역에서 민주조국 국힘 3자 구도가 형성되겠죠. 네.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민주당 후보가 이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조국당 후보가 단일화해야 하는 지역이 되는 건데 단일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일화해야 하는 지역이 10군데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방선거처럼 수많은 후보들이 뛰는 선거에 중앙당이 이 룰을 일일이 세워서 통제하는 게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네.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람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300명, 한. 생각 안 해봤을 테니까. 네. 뭐 지방선거에서는 4,000명 정도가 선출됩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러면 4천. 각 당이 내는 후보들 네. 그리고 무소속들, 네. 무소속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방선거는.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후보들이 뒤섞여서 싸우는 거예요. 교통 정리가 안 돼요, 원래. 중앙당에서.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리고 조국 대표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출마해야 한단 말이죠. 단체장을 할지 국회의원 재보궐을 선택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 안 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네. 자,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 이번에 꽤 많습니다. 인천 지역만 해도 3개나 돼요. 인천에서 대통령 지역구였던 계양구가 비어있고 그리고 박찬대 의원, 김경영 의원이 인천시장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연수갑, 서구갑 빌 것 같고 그리고 화성병, 고양을, 하남갑 다 단체장 도전하는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거든요. 그리고 경기, 충남, 전북 그 당선 무효나 사퇴로 비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 중에 하나 만약에 조국 대표가 나가면 조국 당에서는 대표가 나가니까 거기 사활을 걸겠죠. 그리고 조국 대표 정도 인지도면 무조건 3자 구도입니다. 그 지역에 국힘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안 됩니까? 국힘과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후보를 반드시 냅니다. 국회의원 보궐이면 더더군다나. 네. 애초 민주당 유리한 지역이었다고 해도 조국 대표가 나오면 무조건 3파전이에요. 무조건. 그러다가 국힘 되면 어떡하죠? 그렇다고 조국 대표로 못 나가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그쪽의 선택에 걸리죠. 민주당 후보를 내는 것처럼. 네. 네, 여기까지 김어준의 개소리를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합당보다 선거연대가 더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팩트부터 사기를 치죠. 5%가 나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예, 5%가 나와요? 예, 지금 2%, 1% 이렇게 나와. 근데 호남 지역을 제외하면, 호남 지역을 제외하면 조국당 지지율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상관이 없어. 그죠? 뭐 조국당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조국당 찍으면 되는 거지, 그건.
민주당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호남에서 민주당 찍으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나오면 돼. 나오라고 그래. 그런데 2% 3% 지지율 나오는데 호남을 빼버리면 1%대예요, 여러분. 지지율이. 그 1%대 나오는 당이 과연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영향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대담하게 합당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거연대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조국당이 나와서 진짜 1%나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요. 누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어준도 하는 얘기가 조국 하나 가지고 보궐선거를 다 출마시키는 거예요. 에? 조국 하나. 조국 하나 가지고 보궐선거 10군데를 다 출마시키잖아. 김어준이. 아니 조국 빼고 이번에 광역단체장이건 기초단체장이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가 있어요? 의원이 나와도 1%야. 현역 의원이 조국당에서 금배치 내려놓고 출마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 호남 지역 제외하고는 1%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금배치 내려놓고 나오겠어요?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은 닦아놓고 지방 기초단체장이건 광역단체장이건 광역단체장은 나올 사람도 없고 돈이 없어요. 광역단체장 나오면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되지도 않은 선거에 거기 총대 맬 사람, 그런 무슨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조국당에 누가 있어요? 응? 나올 사람도 없어요. 광역단체장은. 그럼 기초단체장 다 어디 나가는 줄 압니까? 호남 나가요. 호남. 다른 지역에는 안 나와. 아니 나와봐야 안 되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미쳤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나마 후보 단일화를 생각해 볼 사람이 누구냐? 조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국이 모든 보궐선거를 다 나갑니까? 그럼 어디 나올 건데? 어디 뭐 부산이나 나오겠죠. 저 전재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전재수 장관 의원 그 지역구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뭐 고향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잘 보세요. 부산에 조국이 나왔어. 3파전이래. 예? 3파전은 무슨 3파전이 됩니까? 누가 조국 찍어요? 부산에서. 제가 볼 때는 조국이 많이 나와야 1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조국이. 그러면은 민주당 한 35%, 민주당 40%, 조국 10%, 국민의힘 뭐 45%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조국이 만약에 끝까지 완주를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안 하고 완주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이 됐어. 그럼 조국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은 끝나는 거야. 후보 단일화 안 하면은 누가 되건 간에. 아니 어느 지역구에 나오건 조국은 후보 단일화 안 해가지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겨도 정책 생명 끝나는 거죠. 민주당 의원을 못 이기는 거잖아.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겨도 조국은 정치적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냥 관뚜껑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무슨 3파전이 됩니까? 3파전이 되긴. 제가 예상을 할게요. 100% 후보 단일화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본인이 후보 사퇴할 수도 있어요. 지지율이 안 나오면. 왜?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되는 순간 쇠빙선이 아니라 국민의힘 뿌락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왜 민주당이 쩔쩔매면서 조국당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연대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금 2012년 총선이었나요?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당시에 후보 단일화 했잖아. 후보 단일화 해서 크게 이겼잖아요. 왜 안 됩니까? 후보 단일화가. 끝까지 가보라고 그래. 조국 보고. 그러면은 후보 단일화가 어려우면 진보당은 어떡할 거고. 진보당은 사실 조국당보다 훨씬 더 역량이 있어요. 거기는 후보를 많이 낼 수 있어. 예컨대 울산 어떡할 거야? 울산시장. 진보당 후보가 10% 이상 나와요. 그 진보당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선시켜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들 망하는 길이야. 심상정이 어떻게 망했어? 정의당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대선 때 그 2.7 몇 % 받으려고 완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고 완전히 나락으로 갔잖아요. 제가 이번 지방선거가 절대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당은 완전히 관뚜껑에 대못질합니다. 그래서 합당을 하더라도 만약에 합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대선 때쯤에나 한번 하면 돼요. 몸값 똥값 된 다음에 하면 돼. 왜 지금 몸값을 무슨 뭐 전북지사도 주고 최고위원도 주고 똥값 만들어서 합당하면 돼요. 뭐하러 지금 해. 이번에 조국당 완전히 문 닫는 거예요. 어디서 약을 팔고 거짓말을 합니까? 김어준이. 정치에 제가 볼 때는 무슨 지읒자도 모르는 놈이에요. 저런 놈이 무슨 대단한 현자인 것처럼 저걸 몇십만 명이 저는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게 진짜 한심한 거야. 민주당에서 뭐 지금 뭐 통합 추진인가 만든다고 정청래가 또 뭐 주접을 떨고 있는데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뭘 통합 추진을 받아줍니까? 선거연대 안 해도 돼요. 100% 제 말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 선거연대는 제가 전문가야. 절대 민주당에 이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저 뭐 약 팔아봐야 소용없고 뭐 지금도 뭐가 불안하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이현주 최고위원이건 뭐 강두구 의원이건 뭐 강두구 의원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강두구 의원이건 뭐 황명선 최고위원이건 뭐 어리숙하지 않아요. 이번에 잘 싸웠습니다. 강두구 의원이 뭐 좀 실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말이 많긴 한데, 그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웬만하면 하진 말아야죠, 실수를. 하진 말아야 되는데, 어쨌건 간에 뭐 강덕구 의원이 만만치 않고, 이번 이 과정에서 이제 또 밝혀진 것도 있어요.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통합이, 대통령 뜻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게 오히려 더 확인이 돼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 만만치 않아서, 지금 김어준이 약 팔고 정청래가 뭐 주접을 떨어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솔직히 친명 의원들 제 방송 다 보고 있잖아.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았잖아요, 그죠? 이번에 미략설 이거 제일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뭐 지들은 음모론이라고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음모야? 딱 걸린 거지. 정청래 연임, 조국 대권. 정청래 당대표 만들기는 조국 대통령 만들기다. 합당하고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 이 얘기 다 걸린 거 아니야? 다 맞은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당합니다. 이제는 안 당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차강욱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문저 털레 유강. 최강욱도 헛소리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게 이제 다 들통이 나는 거지, 지금. 합당 논란과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여러 주장들에 최강욱 의원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와, 진짜 황당한 음모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거가 무너져버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현역 의원들은 특히. 의원들 나오면 물어보십시오. 다 앉혀놓고 이게 정청래 당대표가 대통령 뜻을 지금 저버리고 이렇게 이상한 플레이 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한 명도 그렇다고 얘기 못할걸? 제가 장담합니다. 심지어는 그 얘기도 했어요. 정청래하고 조국당을 하면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돌아가지고 다 정청래를 지지하기 때문에 정청래 당권 획득에 유리해진다는 말도 있었어요. 또 심지어 정청래는 원래 조국혁신당 사람이니까 최강욱하고 손잡고 글로 가라. 간첩들끼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론을 했어. 정청래는 날 징계한 사람인데 내가 왜 손잡고 거기로 가냐. 이게 뭐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앞뒤가. 결론은 다른 내용이고 뭐고를 떠나서 정청래가 이 말을 한 게 싫은 거예요. 보니까. 합당 논란과 정청래 대표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진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아니, 음모론 하면은 김어준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음모론 하면 김어준이잖아. 그럼 김어준이 하면 합리적 추론인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음모론이 아닌 게 정청래 당권, 조국 대권, 이게 음모론이 아닌 게 유시민이 뉴스공장 나와서 자백을 했잖아. 그게 어떻게 음모론이 돼요?
그리고 미리학설도 입증이 됐어요. 어? 합당 문건이 나왔잖아. 그리고 최고위원 나눠먹고 광역단체장 나눠먹고 이 증거자료가 나왔는데 음모론이네 쟤네들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음모론으로 가장 공격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음모론으로 가장 공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어준이잖아. 김어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모론으로 공격받을 때 합리적 추론이라고 그랬어요. 합리적 의심이다. 음모론을 합리적 의심. 지금 정청래 당권, 조국 대권은 합리적 의심의 수준이 아니라 증거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자백까지 나왔어. 아니 그럼 유시민한테 따져야지. 유시민이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조국 대권론을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당 문건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증거가 나왔잖아. 그러면서 여론이 뒤집힌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합리적 의심의 단계에 있었던 당원들이 유시민이 개소리하고 오늘 현근택 변호사가 그 얘기 하더만 방송 출연해가지고 유시민이 결정타였다. 유시민의 발언이 결정적으로 흐름을 바꿨다. 유시민이 자백한 거잖아 그거는. 그리고 합당 문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합당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했어요. 근데 합당 문건 나오면서 증거가 나오면서 그 합리적 의심이 입증이 되면서 판이 바뀌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음모론이냐고. 그리고 저는 최강욱도 웃깁니다. 뭘 자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뭘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닌데 그 성비위 때문에 징계받은 사람이 그래서 아니 정청래랑 나랑 한 편이면은 나를 징계를 했겠느냐. 그게 마치 한 편이 아닌 증거처럼 얘기를 해요. 예, 아르미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근데 정청래였으니까 당원권 정지로 끝난 거예요. 당시에 제명하라는 여론이 엄청나게 많았어. 징계를 그럼 안 해야 한 편인가? 아니 바보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을 왜 끌어내요?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정청래가 봐준 거 아니에요. 제명을 했어야 될 일을. 당원권 정지로 끝낸 거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최강욱이 처음 있는 일이냐고. 막말해가지고 징계받은 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짤짤인가 뭔가 그걸로도 징계받았잖아. 그리고 이번에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제명됐어야 돼. 제명. 여론도 대단히 안 좋았어 그때. 근데 정청래가 봐준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마치 정청래랑 한 팀이 아닌 증거처럼 주장을 해? 그리고 지금까지 합당 찬성하면서 뭐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다며요. 제가 그 방송은 못 봤는데 최강욱이 합당 찬성, 합당 반대한 의원 지역구에 자기가 출마를 해서 떨어뜨리고 싶다. 이거는 진짜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것도 망언이고 이것도 제명이에요. 이것도 징계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민주당 당원인 사람이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징계,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면 뭐가 해당 행위입니까? 그것도 혼자서 술 처먹다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방송 나가서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앉혀놓고 저런 얘기를 짓거렸는데 이게 해당 행위 아니에요? 제명이지 이거는?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